그래서 마약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로 호출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공범의 진술이죠. 맞아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빼박으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내가 무죄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최대한 형을 낮춰야 될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는 건들 중에 상당수가 마약 관련된 사건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뭐 마약 범죄가 뭐 5배 이상 늘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 전화도 받아보니까 무슨 경찰서 누구누구 경위입니다, 뭐 마약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언제까지 뭐 경찰서로 나오세요, 뭐 이런 연락 갑자기 받으면 깜놀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좀 개략적으로 좀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뭐 너무 이제 뭐 케이스 다양하고 하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긴 한데, 만약에 이 변호사님 마약 해봤죠? 아니요. 뭐 이런 제가 마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대마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뭐 텔레그램에서 뭐 대마 판매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그냥 대마하면 무슨 기분일까? 마약하면 무슨 기분일까? 이러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아니면은 이거 좋은 건데 너도 한번 해볼래? 사실 그 처음부터 혼자서 독자적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권유지. 네, 주변에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 누군가가 엮여가지고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 이제 피의자로 호출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공범의 진술이죠. 맞아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빼박으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내가 무죄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최대한 형을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에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수사협조가 굉장히 강력한 양형인자죠. 그렇죠. 수사협조가 뭐냐? 불나는 거죠, 공범들. 맞아요. 같이 한 사람 아니면 물건 나한테 판 네, 내가 누구한테 샀고 누구랑 같이 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가끔씩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많이 얘기할수록 많이 협조한다고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뭔가 형해를 깎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사실 마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 성격도 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체로 이제 뭐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마약할래 이런 경우보다는 뭐 술자리나 이런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그렇죠. 예. 제가 2002년도에 경민이의 권유로 히로뽕을 한번 했어요. 2002년? 예. 우리 고3, 고3 때인데. 2021년에 히로뽕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에 경민이가 걸렸어요. 아, 내가. 근데 나랑 경민이가 2022년에 서로 대판 싸운 거야, 막. 술 먹고. 그래서 박성민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같이 했다. 어차피 나 지금 불어야 되는데 한번 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박성민이랑 원래는 한 2번 정도 같이 했는데 10번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막.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옛날엔 친해가지고 같이 한 건 아니고 같이 이제 그 마약하는 그 친구들 같이 어울린 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했는데 이 친구도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재판 가가지고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러니까, 사실 그땐 네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 먹이려고 그랬다, 미쳤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를 이제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뭐 안 했다고 말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횟수에 문제가 있다. 2번밖에 안 했는데 10번을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래 어차피 나 소변이랑 모발 검사에서 양성 나왔으니까 내가 2번이라고 해도 안 믿어주겠지, 거짓말하면 괘씸죄가 붙는다는데 10번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하는 게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걸만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그래요, 뭐 그 경민이가 나 10번 했다고 하는데 열받은 거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버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경민이가 나와가지고 사실 제가 구라쳤어요 이러고 나서 맞아요, 저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안 믿겠죠. 처음에 이제 그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리고 뭐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수사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전문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첫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마약 사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사 사건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겉모술수도 판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를 했다고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횟수의 정도의 차이지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그리고 가서 뭐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변명도 되게 많이 하죠. 이제 뭐 사실 내가 마약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하면은 나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옛날에 유명 뭐 인사 누구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인가? 뭐 정말 이제 뭐 내가 녹취한 게 있어요. 막 이제 뭐 아니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너 이렇게 하면은 너도 이제 맞았으니까 우리 같은 배 탄 거야. 한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나마 해보려면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카카오톡에서 이제 공범이 털려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 공범한테 너 한 번 더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강제로 했다? 전혀 택도 없면서 이런 게 괘씸죄가 붙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사실 이게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뭐든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혼자 생각을 할 때에는 아 그래 그 나한테 같이 마약한 애가 온몸에 문신도 많고 되게 엄청 등치도 크고 뭐 몸도 좋으니까 쟤가 나한테 억지로 했다 그러면 믿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그게 남들이 들으면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냉철하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런 양쪽 변호사님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마약을 안 하는 거겠죠. 예, 마약 청정국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만약에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좀 팁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